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별의 종류라든지 별의 어떤 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것인데, 요거에 앞서서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 내용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게 될 것들이니까, 그거를 좀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시험 대비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따로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 별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따져볼 것은 아니고 제일 그냥 건너뛰어서 HR도부터 잠깐 보도록 합시다. HR도. 이 HR도라고 하는 것은 헤르츠 스프롱이라는 사람하고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우주에 있는 아주 방대한 별의 종류를 단순하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분류해봤던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온도, 하나 그 표면도, 그다음 또 하나는 광도. 이 두 가지 갖고 이제 분류해봤던 것들이었는데, 먼저 이 세로축에 들어갈 거와 가로축에 들어갈 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세로축에 들어갈 것은 광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광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별의 실제 밝기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도라고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큰 수가 나와야 되고 밝은 별,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어두운 별이라고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광도라고 하는 것은 별의 실제 밝기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등급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 바꾼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주의할 점, 광도가 클수록, 더 밝을수록 등급은 더 작아져야겠죠. 그 다음에 어두운 별일수록 절대 등급값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도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한번 얘기해보자면,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를 해서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과정에서 배워본 것이 있을 겁니다.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곱하기 표면적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t 사승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다가 표면적을 곱해가지고 단위 시간당 얘가 방출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상수를 다 지운다 치면 결과적으로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곱하기 온도 4승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과 온도의 상관관계에서 나오는 값이 바로 이 반지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있냐? 여기서 얘가 지금 광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얘네들이 더 반지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값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지더라, 더 큰 별이더라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좀 우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관계만큼은 알고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축에 들어갈 것은 온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온도는 보통 우리가 오른쪽 갈수록 큰 값, 왼쪽 갈수록 작은 값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오른쪽 갈수록 얘가 숫자가 작은 겁니다. 표면의 온도가 작은 별을 오른쪽에 배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큰 별일수록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자, 별의 표면 온도와 같은 경우에 가장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분광형,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N형까지 이렇게 분광형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라고 했던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각 분광형마다 다시 또 10등급씩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가 70가지의 온도로 나눠볼 수 있더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색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색지수. 색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B 필터 등급 빼기 V 필터 등급.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B-V 지수라고 또 말하는데, 그때 A를 0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양수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음수값이 나오더라 라고 했던 거.
이거는 지금 다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했던 것도 이미 기억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색지수로 해서 표현을 하든 아니면 분방형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온도를 이렇게 표기를 하든 어쨌든 가로축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기준해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기에 무리에 있는 주결선과 그 다음에 여기 무리에 있는 적색거선과 여기 전체에 펼쳐져 있는 초거선과 그 다음에 A형 쪽에 속하고 있는 백색 외성 이렇게 4개의 덩어리로 구분되는 것이 HR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이렇게만 우선은 볼 겁니다. 이거 더 지금 뭐 이 별이 뭐예요? 이 별, 그거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 HR도에서 알아둬야 될 건 몇 가지만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먼저 광도와 온도에 대한 얘기는 됐고 여기에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방향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물리량에 대한 것만 잠깐 볼 건데 먼저 뭐냐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별의 반지름은 커집니다. 왼쪽 아래일수록 반지름은 작아져요. 이거는 반지름이 아까 우리가 요구한 게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온도가 왼쪽이 더 높고 오른쪽이 더 낮은 거니까 이거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 O형과 M형의 이 온도차가 대략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한 10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3만 K 정도 되고 있는 것이고 얘는 한 3,000 K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의 온도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얘가 4승이라 하더라도 10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기껏해야 10,000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지름과 같은 경우에 지수가 제곱이라 하더라도 얘는 10배는 우선 기본으로 넘어가고 얘가 100만 배, 10만 배, 1000만 배 막 이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지만 반지름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 하더라도 반지름이 크면 광도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거 아마 이 내용은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건 좀 그런데 등 반지름선과 등 밀도선이라고 하는 것이 HR도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거는 지금 여기 안 나왔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 위에 있는 별일수록 큰 별, 왼쪽 아래일수록 작은 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의 밀도를 잠깐 볼 것인데 별의 밀도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요. 왼쪽 아래일수록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거성과 같은 경우에는 덩치는 크지만 밀도가 작은 별이에요. 하지만 외성과 같이 작은 별과 같은 경우는 물질이 짱짱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밀도가 상당히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지름과 밀도의 관계를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주결성 내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결성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 질량. 별은 무조건 질량입니다. 무조건 질량이 있어야 중심부 온도, 표면의 온도, 진화 속도, 진화 과정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질량을 따져보시는 것인데 주결성에서의 이 질량은 왼쪽 위에 있을수록 질량이 크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을수록 질량이 작습니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광도를 가질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주결성에서는 질량이 큰 것이 고온의 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질량이 작을수록 저온의 별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주결성 내에서의 반지름도 비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별이 반지름이 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주결성에서 왼쪽 위가 큰 별, 오른쪽 아래가 작은 별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질량 갖다가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결성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결성에서만. 질량하고 그 주결성의 광도와의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광도라고 하는 것은 주결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2에서 4승계만큼의 비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지더라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주결성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주결성으로서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T라고 치면 얘는 질량에 대해서 1에서 3분대의 반비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갖고 있던 질량은 금방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돌아가셔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주결성에 머무르는 시간은 상당히 짧아지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선 이 H활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선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더 하는 것은 조금 좀 사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것인데, 별의 진화 과정은 크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결성이 되기 전과 주결성으로서의 시간과 그 다음에 주결성 이후의 시간, 이 세 덩어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주결성이 되기 전까지 이 과정을 전 주결 단계, 주결성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주결 단계, 그 뒤에 있는 시간을 후 주결 단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은 언제냐? 당연히 주결 단계입니다. 주결 단계가 전체 별의 일생 중에서 약 90%를 주결 단계로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10%가 남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략 한 5, 6%가 후 주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가 전 주결 단계입니다. 전 주결 단계는 상당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만 놓고 본다면 주결 단계, 후 주결 단계, 전 주결 단계, 이렇게 시간의 크기는 대소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의 난이도 또는 뭐 중요도 따져보자면 주결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후 주결 단계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결 단계, 그 다음에 전 주결 단계, 이런 식으로 난이도는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그렇고 과학교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주결 단계보다는 후 주결 단계가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전 주결 단계부터 잠깐 보도록 합시다. 전 주결 단계. 자, 전 주결 단계라고 하게 되면 원시성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시성. 자, 얘는 성운이라고 하는 어떤 큰 덩어리가 수축을 해가지고 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성간 물질이 모여있는 상태, 성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성운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간 물질과 그 다음에 성간 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먼지라든지 티끌과 같은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기체라고 하는 것은 수소나 헬륨과 같은 이런 기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수소, 헬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많죠.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요거와 요거 있는데, 얘들이 뭉쳐서 이게 구름처럼 모여있는 상태를 성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 성운이 수축을 해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려면 몇 가지 좀 요건이 필요한데, 뭐가 있냐면, 먼저 얘가 이 중심부의 밀도가 커야 됩니다. 왜 커야 되냐면, 얘가 밀도가 커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 힘이 크게 작용을 해야 성운이 꾹 하고 뭉쳐져 있는 것이죠. 그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중력 수축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갖고 있는 밀도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밀도.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먼지와 기체로 되어 있는 그런 덩어리랍니다. 기체예요. 그러면 꽉 뭉치게 되면 내부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면 기체 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힘을 기체압 또는 복사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기체압이 있는데, 기체압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운의 중심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답이 다 나왔습니다. 얘가 수축을 해가지고 원시성이 되기 위해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기체압 중에 누가 더 커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수축을 더 많이 해내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려면 안의 밀도는 커야 되고 내부 온도는 낮아야 원활하게 별이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주열 단계에서 원시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운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은 뭐가 필요하냐? 고밀도의 성운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온의 성운이어야지만 이것이 원시성으로 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만 하고 끝낼 것이지만 사실은 이 성운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암흑성운, 발광성운, 반사성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흑성운과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별빛을 막는 성운이고 발광성운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반사성운은 멀리서 오는 별빛을 반사시켜가지고 우리한테 단파 영역의 에너지만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성운을 반사성운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암흑성운과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발광성운은 에너지를 만든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별에서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지가 이제 발광을 한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내부도 높아요. 밀도는 크지만 온도 높습니다. 그러면 온도 높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별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반사성운과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반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저밀도의 성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류수축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원시성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암흑, 발광, 반사 세 개 중에서 암흑성운에서 별이 잘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더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든 아니면 책에 나왔으면 책에 좀 찾아보시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시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결성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시성이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정확하게 수소 행량을 하지 않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시성에서의 내부 온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다른 말로 원시성의 주된 에너지원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결국 요게 주된 에너지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주결 단계에서의 주된 에너지원이 누구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운에서 원시성에서 그 다음에 주결성까지 가는 그 진화 경로를 H 할 때 표시 한번 해보잖아요. 온도와 강도 관계에서 이렇게 주결성 라인, 영면 주계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원시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면 주결의 이쪽 오른편에 존재하고 있어요. 왼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있는 것들인데 만약에 여기 어떤 원시성이 있었다. 그럼 이 원시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진화 경로를 갖냐면 여기서 살짝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질량이 작은 원시성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쯤에 있어야 할 겁니다. 여기 애들은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정쩡하게 있다? 그러면 살짝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 것은 뭐냐면 얘네들은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광도가 줄어드나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광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냐면 반지름의 변화가 생기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있었죠.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제 곱하기 온도 4승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광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얘가 반지름이 줄어들어서 광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반지름 변화 없나요? 아니요. 반지름 변화가 있습니다. 반지름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왜 광도가 거의 변화가 없나요? 그것은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수축이 된다 하더라도 광도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상쇄가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원시성에서는 무조건 전 주결 단계에서는 무조건 별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요. 수축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수축을 합니다.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성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 별은 계속해서 수축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반지름이 작아지는 겁니다.
단위적으로 작아지면서 광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또는 표면의 온도가 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하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서 이 선의 길이와 이 선의 길이를 보게 되면 얘가 더 짧아요. 그럼 얘가 더 금방 얘가 더 오래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꽉 하고 뭉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원선일 경우에는 빠르게 주요성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질량이 작아요. 그러면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화 속도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진화 속도는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인데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훅 들어갑니다. 근데 질량이 작대요. 그러면 천천히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질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영연 주기열의 왼쪽 위에 들어가느냐 오른쪽 아래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주기열 단계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좀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열 단계. 주기열 단계에서는 몇 단만 보고 얘는 동작을 합시다. 뭐냐면, 자, 주기열 단계가 하게 되면 수소 행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별의 시작을 우리가 주기열 단계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이 있잖아요. 주기열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 힘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앞서 얘기했던 기체압이 되는 거예요. 기체압. 그리고 이 별이 처음에 갖고 있던 질량에 의해서 안쪽으로 수축시키려고 하는 중력수축 에너지. 그 중력수축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가 힘이 서로 같으면 이 별은 크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어떤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 일정한 상태 되는데 그 상태를 정력화 평형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형태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핵융합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계속 많이 생산될 것이고 에너지 생산한 것만큼씩 질량 결수에 나타나기 때문에 중력수축 에너지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커져 얘는 작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은 점점 팽창을 합니다. 주기열 단계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막 눈에 띌 만큼 막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력화 평형 상태다라고 보통 이게 뭉뚱그려서 말을 합니다. 태양을 내가 오늘 봤는데 태양이 저만해. 근데 1년 뒤에 태양 봤더니만 태양이 이만해졌어.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주기열성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반지는 변화가 안 생깁니다. 천천히 아주 서서히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따질 것은 뭐냐면 요 중심부에서의 핵융합을 잠깐 볼 것인데 이 핵융합을 하게 되면 결국 PP 반응하고 그러니까 양성자끼리의 융합이 PP 반응하고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를 만들고 없애면서 순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CNO 순환 반응까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해봤을 겁니다. 자, PP 반응과 같은 경우는 함정에 빠지신 게 뭐냐면 4개의 수소 핵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헬륨 핵을 만든다. 그래서 거기서만큼의 질량 결손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이는 델타 MC 제곱 이거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신 게 뭐냐면 4개가 결합을 해서 한 개 헬륨 만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핵융합 과정상 4개가 관여해서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6개의 수소 핵이 관여를 해서 4개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2개는 탈락이 됩니다. 과정상. 그래서 수소 핵융합, 특히 PP 반응에서 헬륨 핵을 만든다. 그러면 4개가 융합돼서 한 개를 만든다. 맞아요. 하지만 4개가 관여해서 한 개를 만든다. 그럼 틀립니다. 6개가 관여를 하고 난 다음에 2개 탈락, 최종적으로 4개가 결합을 해서 한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뭉치는 숫자는 4개지만 관여하는 숫자는 6개다. 이렇게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과 같은 경우는 탄소, 질소, 산소잖아요. 이 3가지가 서로 만들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C에서 NO, C로 다시 와요. C에서 NO, C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C와 같은 경우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시 C가 되고 있는 것이고, N의 입장에서도 N도 다시 돌아서 다시 N이 되고 있는 것이고, O도 다시 돌아서 O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CNO라고 하는 탄소, 질소, 산소라고 하는 얘네들은 어떤 과정에 관여는 하고 있지만, 반응에 관여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자신의 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쵸, 촉매라고 해요, 촉매. 그래서 CNO는 각각 촉매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볼 것인데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가로축을 별의 내부 온도 단위는 켈빈이에요, 켈빈.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에너지 생산량 또는 뭐 에너지 효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생산량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별이 전 주기열 단계에 있었을 때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내면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쯤 왔었을 때, 자, 여기 나오는 요 숫자가 뭐냐면 1.0 곱하기 10의 7승 켈빈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물론 10의 7승이가 뭐냐, 그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해야지만 지금 그리는 PP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나타나요. 근데 그 전에 나타나는 PP 반응과 같은 경우에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주결성으로서의 유의미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온도라고 하게 되면 보통 1000만 켈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P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산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온도가 높아질수록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PP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막 생산된다. 다른 말로 별의 중심부 온도가 막 올라간다 라고 한다 치면 쭉쭉쭉 가다가 여기쯤 도달했을 때 1.2 곱하기 10의 7승 켈빈 1200만 켈빈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이때 새로운 핵융합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CNO 순환 반응.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은 이때부터 가지고 이게 쭉 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래 봤을 때 둘이 만난 이 교점이 대략 온도가 얼마냐면, 왜 이래 이거? 온도가 얼마큼 되고 있냐면 얘가 대략 1.8 곱하기 10의 7승 켈빈, 그러니까 1800만 켈빈 되고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그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PP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량보다 CNO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이 더 많아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아주 빠르게 내부 온도가 증가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가 나중에 얘가 계속 온도를 막 올려내요. 계속. 그러면 언젠가 얘가 1.0 곱하기 10의 8승 켈빈, 그러니까 1억 켈빈에 도달할 때 생길 겁니다. 1억 켈빈에 도달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핵융합이 또 하나 추가가 돼요. 그게 누구냐면 그때부터는 헬륨 핵융합. PP 반응이나 CNO 순환 반응은 수소 핵융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얘가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기 때는 이제 후 주기율 단계로 한참 넘어간 다음에 되기 때문에 요건 잠깐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 뭐냐면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각각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가 주결성이에요, 여기가 저색 거성이에요 라고 찍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자면 요 앞부분이 전 주결 단계, 대략 요 부분 정도가 얘 주결 단계, 이 뒷부분이 그 후 주결 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눈에 익어야 될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수소 핵융합을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핵융합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볼 것인데, 핵융합은 순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것은 수소 핵융합,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요 순서로 핵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기소, 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적정 온도에 도달을 해야지만 그 다음 핵융합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별일수록 내부 온도가 빠르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여기 끝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태양처럼 질량이 작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그냥 여기 정도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별이 갖고 있는 질량에 의해 가지고 핵융합의 종류 또는 이 내부의 온도가 결정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순서를 알아야 되느냐? 알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이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눈에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외워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헬탄까지는 그래도 알고 있는 좋고 마지막에 철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좀 받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후주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후주결 단계. 자, 후주결 단계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별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이 주결성에서 넘어갔는데 그것이 보통은 요만했던 주결성이 이만큼 커지는 겁니다.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덩치가 커진다, 반점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기체압이 두 가지 있을 것인데 그 둘 중에 어떤 힘이 커진 것이냐? 당연히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기체압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커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주결 단계 같은 경우는 보통은 거성이다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결성에 비해서는 팽창이 더 나타나는 형태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시간만 있으면 그걸 좀 하나하나 다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짤막하게만 볼게요. 짤막하게만 뭐냐면 주결성이 있습니다. 그럼 주결성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안에서 핵융합을 막 하던 이 별이 핵융합이 끝났대요. 그러면 핵융합이 끝나게 되면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기체압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별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수축을 하다가 내부 온도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네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 핵융합을 또 합니다. 어디에서 하냐면 만약에 주결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결성의 중심부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뭐 대류층이나 복사층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핵융합은 끝난 상태고 그 핵 주변에 있는 수소가 가열돼서 여기에서 얘가 수소 핵융합을 또 합니다. 이 핵융합하는 요층을 수소 연소각이라고 말하는데 연소각에서 수소 핵융합이 나타나게 되면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별이 확 커져요. 확 커져버립니다. 이렇게 커져버리게 되면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수소 연소각 안에 헬륨 핵이 있을 것인데 헬륨 핵을 가열하게 되면 언젠가는 헬륨 핵 융합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헬륨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 그래프 했던 거 기억나시죠? 1억 켈빈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소각에서 수소 연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깥쪽으로 팽창시키는 힘도 작용하겠지만 안쪽에 있는 헬륨 핵을 계속 가열을 해가지고 얘를 1억 켈빈에 도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켈빈에 도달한다. 그러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그럼 당연히 확 밀어내겠죠. 그래서 별이 확 커져버립니다. 이때부터는 별이 거의 돌아가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확 커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밀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누르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잠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헬륨 핵융합 하던 거 잠깐 멈춰요. 그러면 수출하겠죠. 쭉 수출합니다. 그러면 내부 온도를 또 올릴 거겠죠. 그러면 다시 수소 핵융합, 헬륨 또 하겠죠. 그러면 다시 빵 커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너무 커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 안에 밀도가 줄어들면서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헬륨 핵융합 꺼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수축을 해요.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그래서 팽창 수축하는 이 과정을 맥동양방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예고 같은 경우에는 이 후 주결 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시간을 좁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후 주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받은 자료집을 보니까 그 뒷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이게 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긴 하지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짧게 좀 끝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후 주결 단계나 주결 단계, 전 주결 단계 이렇게 별을 세 덩어리로 나눠봤었을 때 별의 진화의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냐 또는 뭐 블랙홀이냐 중성자별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별이 갖고 있는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태양 질량이 8배부터 25배 요 기준을 갖고 이 별의 마지막이 결정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대략 지금 요것도 한 4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끊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수업을 좀 끝낼까 합니다. 자, 오늘 했던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믿어요. 대신에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 앞서 했었던 영상들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천체 겉보기 운동은 봐도 잘 이해가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하고 학교에서 지금 그 동영상을 하고 있는 수업이나 아니면 시연하고 있는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좀 좀 수업을 더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EBS 지구학 2를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고 싶은 내용을 하나 골라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우선은 뭐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수업을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권수 교수님이 그 다음 수업을 이어서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좋은 선생님한테 더 많은 내용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기말고사 1주밖에 안 남았지만 잘 치르시고요. 올해 1주밖에 안 남았죠.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